여러분의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할게요. 물은 생명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두 분이 없다면 판도사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황현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두 분이 생기발랄하네요. 예, 좋네요. 예, 요즘 또 휴가철 아닙니까? 또 시대가 시대이고, 예, 이제 계절이 돌아왔어요. 휴가 계획들 다 세우고 계신가요? 네, 전 이번에 예. 원래 저 필리핀에 있는 세부를 가려고 했는데, 네네. 부득이 않게 여기에 또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멘트가 소셜 커머스보다 싸네요. 저희 캐릭터답게 또 해줘야죠, 이게. 끊임없이.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휴가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아직 휴가 못 갔다 왔는데요. 근데 그래도 시원한 곳, 뭐 차가운 물 이런 것만 찾아다니다가 냉방병에 정말 속 탈나고 난리 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정신 번쩍 들라고 계곡 같은 데 가고 정말 찬물에 쫙 뛰어들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이야, 이번에 정말 계곡을 병수 한번 씨 놀러 가려고. 너무 올바른 선택이에요. 여름 하면 또 뭐니 해도 찬물 아니겠어요. 그쵸?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최고입니다. 역시 두 분 모두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더울수록 우리 몸이 좀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모르십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말. 예.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왜 들어봤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덥다고 자꾸 찬물 찾게 되면요. 속도 탈나고 병납니다. 야, 그래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금이를 키우고 있죠. 애를 키우는데 얘가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해요. 차가운 걸 엄청 좋아해서 그냥 냉동실에서 계속 꺼내서 주고 차가운 거 계속 주다가 와이프한테 홍군형 나고 그래요. 근데 애기한테 여름에 뜨거운 거, 만약에 뜨거운 음료수나 핫초코 같은 걸 줬어요. 애들 입천장 다 까져요. 더운 날 텐데 그러면? 애들 아프니까. 소셜 커머스보다 싸고 어떤 점포정리 가게보다 싸네요. 멘트. 입천장 까지는 거 오랜만에 듣네요.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예, 알겠어요. 네. 이렇게 자 윤서 씨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 찬물과 더운 물 둘 중에 과연 뭐가 좋을까요? 먹는 물 이외에도 우리가 또 씻을 때 등 생활 속에 물은 정말 필요한데요. 오늘도 물 때문에 생긴 우리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트조차 지치는 무더위. 무슨 시원한 방법 없을까? 여기 시원한 데 있는 것 같은데 마시러 가자. 역시 이 여름엔 카페만 한 곳이 없지. 뭘 마셔야 오장육부까지 시원해지려나? 네, 시원한 레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레몬 스무디 하나요? 뭐 먹을 거야? 네. 전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네. 뭐 이 날씨에 뜨거운 걸 먹고 있어. 내 맘이야. 오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뜻한 거를 주세요. 아니, 이 여름에 웬 뜨거운 음료? 너 설마 어디 아픈 거니? 모르는 소리. 너야말로 찬 것만 밝히다 배탈의 설사. 장염까지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나 막 대뇌 전두엽까지 아프다. 시원해가지고. 자고로 더울수록 찬물보단 뜨거운 물을 마셔줘야 체온이 떨어진다고. 근데 너 이마에 땀 나거든? 체온이 떨어지기는커녕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뜻하다. 좋다. 자기야, 땀 나는데? 왜 안 더워? 이거 시원하거든? 너 좀 마셔봐. 나 일부러 땀 내려고 이거 마시는 거야, 오빠. 뭘 모르네. 이열치열 몰라, 이열치열? 여기 땀 내고 나가야 더 시원한 거지. 오빠는 차가운 거 좀 그만 마셔. 배탈 나. 탈라고 후회하지 말고 이거 한번 마셔봐. 야, 이 날씨에 무슨 뜨거운 거야. 나 못 먹어. 이거 안 먹을래. 나는 이거 먹을 거야. 시원한 거. 야, 이게 진짜지. 뭘 모르네. 여름철 건강 지키는 찬물 대 더운 물. 과연 누가 오를 것인가? 여름 건강을 위하여 찬물이 좋으냐, 더운 물이 좋으냐, 요것이 이제 문제예요. 아이스워터 대 핫워터. 이게 둘 중에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물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름에 종종 더운 물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찬물이 좋은가요? 더운 물이 좋은가요? 당연히 찬물이 더 좋습니다. 일단 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물, 선물, 동물, 식물. 정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물에도. 근데 그중 최고는 바로
찬물입니다. 찬물은요, 그냥 순간의 시원함이에요. 더운 물은 어떤 거냐면요, 여름에 불면증에 시달릴 때 더운 물로 샤워를 해라, 온욕을 해라,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고. 그렇죠. 그리고 더운 물 한 잔이면 숙면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이게 더운 물로 쫙 이렇게 온몸을 하면 쫙 씻고 정말 자면 좀 잘 잘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물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그럼 더운 물이 되겠네요. 병수 씨 오늘 더위 먹으셨어요? 얼굴이 잔뜩 더위를 먹었는데요 지금. 오늘 엉망이에요. 탈이 지금. 항상 그래요. 항상. 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찬물이 좋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네. 아니 100번을 더 얘기해 알아들으시려나? 2번 얘기했어요. 뭘 100번을 얘기합니까? 2번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아니 찬물이 훨씬 더 건강에 좋고요. 제가 지금부터 찬물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랄라랄라랄라 찬물이 난 좋아 시원해 맛있어. 여러분 이 찬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름에 찬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이 찬물 한 잔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 찬물 한 잔으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 찬물의 세계로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따라 오시죠.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시다고요? 어떠세요? 졸졸졸 흐르는 계곡 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시원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뼛속까지 시원해질 차례. 아침에 하는 냉욕은 간밤에 멈추었던 기관들을 자극해 보다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름에 찬물이야 더운 물이야? 아침엔 햇빛이 강해서요 더운데요 물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찬물 있는데 뭐 시원하고 공기 좋고 한데 가면 더 좋지. 여름에 찬물이 좋지. 보세요. 많이 시원해요. 오 차워. 추워. 어머니 너무 추워요. 여기 어떻게 있었어요? 너무 시원해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이 되게 시원하고 그래서 발만 담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냉수 마찰은 수건이나 면장갑에 차가운 물을 적시고 몸에 마찰을 가해주는 것인데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냉욕이나 냉수 마찰을 하게 되면 차가운 자극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긴장이 되게 되면 약간의 상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한약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기를 좀 보태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찰을 하게 되면 마찰로 인한 피부 자극이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결국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로 인한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운동 효과를 나타내게 돼서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그렇게 날 사랑해 야! 와 맛있겠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히는 데는 시원한 냉면만한 것이 없겠죠? 살얼음 동동 띄어진 육수까지 흡입하고 나니 속까지 다 얼얼해진 기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여름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이 찬물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또 지금 찾으러 갈 거거든요. 이른 아침의 축구장.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을 더욱더 불태우는 사람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지만 이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에 걱정 없이 운동을 즐긴다는데요. 비결은 바로 얼음이었습니다. 다리 쥐가 나거나 이제 근육 경련이 나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와갖고 얼음으로 이제 좀 근육을 좀 진정시키고. 냉찜질이 바로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울스터 대학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운동 후 찬물 목욕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염증이나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우니까 땀도 나고 열나니까 열 식히는데 차가운 게 제일 좋죠. 근데 들어가면은 시원하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또한 아침에 마시는 찬물 한 잔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활력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의보감에서 찬물을 마시게 되면 대소변을 잘 소통시키고 열로 인한 설사나 갈증, 열로 인한 미식거림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열이 있어서 발생하는 재반 증상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찬물의 무궁무진한 효과를 잘 아셨겠죠? 자, 그렇다면 올 여름은 찬물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한번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찬물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야, 휴가 잘 다녀오셨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래요. 야, 차가운 계곡에 발도 담그고, 차가운 냉면도 먹고, 예, 더위도 날리고, 요 입금도 출연료도 받고, 그럼요, 돈도 들어오고. 예, 아, 정말 닝도 보고 뽕도 타고, 미안합니다. 똥도 딸 뻔했어. 아, 야, 이게 아무튼 더위를 제대로 날리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더위를 절대 타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추워요. 또 어제도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요? 왜? 저한텐 찬물이 있으니까. 절대 덥지 않아요. 아닙니다. 정말 윤서 씨처럼요. 저렇게 차가운 물만 쫓아다니다가요. 안 좋은 기운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여름의 건강을 위하여예요. 여름하면 찬물, 찬물하면 여름, 여름하면 아이스, 아이스하면 얼음. 뭡니까? 다 찬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누가 찜질방을 가고 사우나를 가고 절대 그런 곳 가지 않아요. 그래요. 다들 시원한 곳을 찾잖아요. 모를 소리입니다. 이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에도요. 뜨거운 물을 찾아서 일본까지 온천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본인들이 왜 장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더운 물 때문입니다. 그래요. 야, 그렇군요. 정말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일단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예.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근데 저만의 이런 피부 노하우를 공개를 하자면 네. 저는 이렇게 세안 후에 꼭 마지막에 찬물로 네. 마무리를 지어줘요. 그러면 열렸던 모공이 찬물로 이렇게 닫히면서 네. 수축이 되면서 피부가 탱탱해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야, 저는 이 두 분을 좀 반반 섞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요? 됐고요. 제가 더운 물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비법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아 뜨거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깜짝 놀라실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 가장 건강을 돌보기 힘든 계절 바로 여름이죠. 요즘처럼 더운 날이면 피곤이 몰려오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그렇다고 찬물과 찬 공기는 우리 몸에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바깥 온도는 높은데 실내 온도는 너무 낮아서 냉방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따뜻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시나요? 미모면 미모, 지성이면 지성.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아나운서 저 황현주가 여러분께 이렇게 지치기 쉬운 여름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여름철 얼음물이나 찬 과실을 먹지 말고 더운 음식으로 뱃속을 따뜻하게 만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바로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여름하면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음식도 뜨거운 음식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멸되고 땀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운이 약해지고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기가 떨어지니까 저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면은 자, 이게 이제 회복력이 이제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밖의 온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위에 지친 몸과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보양식만한 게 있나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땀을 배출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요. 이때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열이 쉽게 발산돼 우리 몸이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운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열치열,
과연 음식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네, 꼭 명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욕을 통해서 여름철을 아주 건강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즐기러 따라가 보겠습니다. 온욕은 겨울에만 즐긴다는 고정관념. 혹시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한여름에도 더운 물에 온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공간이 있는데요. 여름철 더운 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이라고 하면 뜨거운 거 다들 피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몸이 차고 특히 하체가 차니까 저는 여름에도 좀 푸스파나 반신욕 같이 좀 따끈한 거를 즐기려고 해요. 또한 더운 물은 소독 효과가 있어서 몸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운 물에 몸을 직접 담그니 더위에 지친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온도는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피부에 온욕이 좋은가 봐요.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하면은 그냥 그 표면적인 피부 관리에만 급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순환이 잘 돼야 그게 또 피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욕을 하시게 되면 몸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순환이 잘 되고 독소 배출이 잘 돼서 그게 피부를 맑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위에 있는 상체의 열을 끌어내려서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체에 이제 붓기나 또 저리는 거나 또 쑤시는 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몸이 안 좋으면은 또 그리고 그 위는 열이 펄펄 끓는데 아래를 차고 오면은 그 수면 부족이 와요. 불면이 온다든가 또 우울증이 온다든가, 우울증이 오면은 몸이 저체온이 되거든요. 냉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진짜 반신욕이나 족탕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더위에 지친 심신의 활력이 되어주는 더운 물. 오늘 저녁에는 온욕으로 온몸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말끔히 풀어보세요. 자, 오프닝 때보다 피부도 그렇고 미모도 그렇고 더 눈부시게 빛나지 않나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따뜻한 물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이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나를 지키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 바로 따뜻한 물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야, 반신욕 하시다 오셨어요? 네, 제가 한 온욕 즐겨줬습니다. 야, 두 분 아주 재밌게 일하시네요. 행복해요. 좋네요. 예, 진짜 우리가 반신욕,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건강요법이긴 하잖아요. 근데, 한여름에, 반신욕을 하는 거 봐서는 더운 물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병수 씨가 이해력이 아주 빨라졌어요. 좋은 평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윤서 씨가요, 찬물이 피부에 좋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드름 있는 분들은요, 이 뜨거운 물을 세숫다에 부어요. 네. 그리고 녹차 티백을 넣은 다음에 그 우려된 물을 수증기를 이렇게 쐬면요, 여드름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요? 찬물이 좋은가, 더운 물이 좋은가, 각각 두 분이 의견을 대립하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두 분 의견 다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 좀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요즘에 소녀 시절로 돌아가서 행복함을 느낀다는 분이에요. 하지만 보는 저희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자, 판도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먼 연상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오셨어요? 오늘은 또 저를 미니 낑깡이 되셔서 반기셨어요. 귀엽네요. 낑깡이라고요? 예. 저기 YTN 코디 입장은 뭐가 됩니까? 저에게 낑깡을 입혔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자, 이 두 분께 가만히 있는 물을 가지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어요. 물이 무슨 죄입니까? 찬물이 좋으냐, 더운 물이 좋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찬물 반, 더운 물 반. 우리가 좀 짜장이냐 짬뽕이냐 고민할 때 짬짜면처럼 뭐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 뭐 취향이나 체질에 따라 더운 물, 찬물, 미지근한 물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주제가 여름 건강이니만큼 여름 건강에 알맞은 물은 따로 있습니다. 여름하면 찬물, 시원한 물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찬물이 좋다고 여기서 끝내요, 우리. 과연 그럴까요? 아닌가?
우리 제작진이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찬물이 좋다, 뭐 이렇게 끝내려면 이런 주제를 정했겠습니까? 우리 제작진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잡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찬물이냐, 더운 물이냐, 이게 건강에 정말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인체에 물이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판도사 3.0만의 서비스입니다. 예. 손가락 카운트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 70%가 몸에 물입니다. 서비스입니까, 이게? 그죠? 이게 왜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 안 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병수 씨 도와주세요. 3. 이때 체온의 3%가 수분이 부족하면요, 갈증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5.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이릅니다. 10%가 넘어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물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아무튼 좀 쉬운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먹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물을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하루 섭취량을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요, 3리터까지 권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섭취하면 소변, 대변, 땀, 호흡, 그리고 무슨 이뇨제를 섭취하셨을 경우 여러 가지 제품들과 함께 빠져나가죠. 그렇게 배출된 것만큼 또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을 먹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게 또 결론이 있잖아요. 위험하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일주일, 7일. 그러네요. 나도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딱 이뻤을 텐데. 7일 정도까지밖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의 그 70%인 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정말 놀랍네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물이 몸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시키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또 체온도 조절하고요. 심지어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보통 물만 잘 마셔도 우리 몸이 변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 그리고 좋은 물의 기준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자, 이 좋은 물을 차갑게 마실 것이냐, 아니면 데워서 따뜻하게 마실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결론이 참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판도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판도걸의 선택은 여름 건강을 위해 즐겨야 하는 물은 더운 물입니다. 사실 찬물이 좋냐 더운 물이 좋냐는 사람에 따라 또 체질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운 물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아니, 근데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먹으면 건강에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럼요, 있죠. 일예로 중국인하고 일본인들 식습관을 보면요, 그들은 건강한 민족으로 유명하죠. 식사할 때 어떤 습관이 있나요? 차! 그렇죠. 녹차나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잘 흡수가 되니까 면역력도 향상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음식에도 이열치열이 있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보양식을 챙겨 먹듯이 이 더운 물을 여름에 꼭 챙겨 먹는 게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날씨가 더워지면요, 우리의 몸은 신기한 게 장기가 체온을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서 낮춥니다.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찬 것을 계속 먹으면 찬 거에 찬 게 더 더해져서 온몸이 차게 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고 또 설사와 배탈, 또 심하면 장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도 더운 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빼놓고 찬물을 먹으면요, 다이어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요. 자, 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물 하나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더운 물 또는 무조건 찬물을 드시는 것보다도 깨끗한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해도 되나요?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하세요.
무병장수를 꿈꾸시나요? 나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 바로 물입니다. 물을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물은 우리 인체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마시는 물을 무시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바라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겠죠. 자, 건강을 위한 물, 우리 몸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판도사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캠핑 토크를 하기 위해서 텐트 밑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요. 예, 오늘 주제가 물이잖아요. 예, 굳이 엮을게요. 마실 물, 씻는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여자들은 정말 걱정입니다. 예. 캠핑장 가면 뭔가 샤워 부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죠. 식수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특히 아이들 데리고 가는 네. 어머님들 많이 걱정하시죠. 첫날 비주얼과 둘째 날 비주얼이 확연하게 틀리시는. 연인끼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여자들이 다음날 완전 이게. 자, 이거 하지 마요. 그냥 얼굴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게 편해요. 뭐 네일 아트 자랑하는 겁니까? 뭐. 저 네일 아트 받는 여자예요. 정말 꼬질꼬질해지죠. 저도 사실 캠핑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사막에서 캠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막이요? 네, 근데 이 샤워를 할 수 있는 부스가 있는데 막상 샤워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그냥 남들 없을 때 가서 하려고 편히 갔는데 물이 한 줄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서 이렇게 막 씻었어요. 근데 다 안 씻었는데 멈춰버린 거죠, 물이. 비누기 있는 상황에서. 네, 정말 그래서 캠핑장에서 샤워하는 건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씻는 것도 힘들지만 마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지하수도 솔직히 못 믿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현병수는 믿습니까? 못 믿죠. 예. 그렇군요. 저는요, 이 수돗물을 기적의 물로 마시는 방법을 합니다. 기적의 물이요? 네, 수돗물을요, 우선은 받아서 하룻밤을 재우는 거예요. 재워요, 수돗물? 네, 짜장짜장. 잘 자라 수돗물. 네, 그렇게 이렇게 재워요? 하룻밤을 재우고요. 그리고 나서 아랫물은 버리고 윗물을 얼리는 거예요, 받아서. 그리고 그 얼린 물을 녹여가지고 다음날 위쪽 물만 마시면 이게 기적의 수돗물을 마시는 법입니다. 그냥 생수 사 먹으면 안 될까요? 500원밖에 안 하는데 뭘 그렇게 아끼시는지 아까부터. 수돗물도 깨끗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수돗물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또 못 마시는 물이라는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수돗물 마시면 왠지 좀 지질이 궁상 같고 없어 보이고. 그거는 옛말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아리수라고 해서요. 실제로 초등학교 내 모든 정수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초등학생들은 아리수 수돗물을 마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점심시간에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먹고 그래요? 식수대가 설치돼 있어요. 모든 학교마다. 그래요? 선생님들도 마시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안내서가 붙어 있어요. 마시는 비로소 방법은. 선생님 다 같네요. 그렇습니까? 네. 마시는 방법은요. 네.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도관 내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 3분 정도는 그냥 흘려보낸 다음에 받으신 다음에 잠깐 20분에서 30분간 놓으면요. 그 이물질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염소 냄새도 그 소독약 냄새 같은 것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잠시 놔뒀다가 마셔도 되고 아까 현주 씨 말한 것처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마셔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그냥 생수 먹으면 안 될까요? 20분, 30분 내둬야 되고. 아까부터 윤서 씨랑 병수 씨 생수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수가 늘 안전하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이 생수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생수를 한번 따면요, 바로 다 마셔주는 게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땄을 때 병뚜껑에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세균이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 쑥 다 마셔주고 오래 보관하면 그건 정말 깨끗하지 않은 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마시는 물에 있어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안 마시게 돼요. 물을 이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난 물을 그렇게 막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물이 몸에 좋다 해서 많이 먹으려고 한꺼번에 막 들이키다가 결국엔 못 먹고 뭐 커피나 차 이런 걸로 거의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인생 살면서 뭔가를 내가 해내려고 했을 때 정작 물은 안 마시고 물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물 많이 먹으셨네요. 근데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변비가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복에 500cc 잔 있죠.
500cc잔을 3잔을 원샷을 합니다. 아니 물을 500cc 있고 왜 500cc를 3잔 원샷을 하면요. 1500cc를요? 1.5리터잖아. 네, 정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실제로 이걸 원샷을 하면 술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손을 좀 네일 아트 한 건 알겠는데 좀 가만히 좀. 예. 이걸 마시면요. 장기들이 자고 있다가 깨는 거야.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들어왔다. 이제 나가야 되는 신호가 온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제가 변비약을 끊었어요. 물 때문에. 아침에 진짜 공복 찬물이 정말 변비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물변이 나오지 않나요? 물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친화력이 좋아요, 애들이. 예. 야, 그만 얘기합시다. 예. 실제로 1.5리터는 조금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변비 치료로 이렇게 찬물, 냉수를 권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이요. 예, 그리고 정수 씨나 현수 씨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그 물 권장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꺼번에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식사 전에 한 잔 마시고 예. 밥 먹고 나서 30분 뒤에 또 한 잔 마시고 목 마르겠다 싶으면 한 잔 마시고 또 생각나면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수시로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몸에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술 마실 때요. 술 마시는 것만큼 물을 같이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술 마신 다음 날은 항상 그 물이 아닌 콩나물을 항상 이렇게 먹으면 숙취해서 해도 좋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거의 집집마다 마당에 우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지하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물 같은 경우는 땅을 파고 물이 고여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빗물 같은 게 고여서 된 게 우물 물이죠. 아니 그럼 결국에는 빗물을 마신 거잖아요. 그냥 빗물을 받아놓은 게 아니라 토양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여과가 된 거죠. 그 흙 속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빗물보다는 깨끗하죠. 그래서 우물을 할 때는 깨끗한 땅에다가 우물을 만들 때 그 바깥에 외부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일단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이렇게 오랫동안 고여 있을 텐데 이렇게 안에 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여 있는 건 진짜 묵은지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예, 그거는 좀 깨끗하지도 않을 것 같고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관리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1년마다 우물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면 우물 바닥에 숯을 먼저 깔고요. 그 위에 자갈을 덮었습니다. 또 숯 대신 황토를 쓰기도 했는데요. 과학 실험 때 보면은 숯이랑 자갈, 흙 같은 거 이용해서 흙탕물 집어넣으면 여과돼서 맑은 물 나오는 실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군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숯이나 자갈, 황토 같은 게 여과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맑게 해줘요. 어떻게 보면은 정수기와 비슷한 원리네요. 그렇죠. 그래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그 조상님, 선조들이 정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선조들이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물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물을 구별하는 방법도 다양했는데요. 이용 목적에 따라, 장소에 따라, 맛에 따라 이렇게 물도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모를까요? 그 물을 어떻게 다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물은 먹는 거잖아요. 따라하게 되네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게 먹어줘야지. 네일 아트를 좀 해봐야 되나? 그래서 물이 먹는 거니까. 아니 근데 원조세요. 손 쓰는 건 원조세요. 그걸 따라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맛으로 물을 구분합니다. 보시면 소금기가 있는 물은 간물, 짠맛이 조금 있는 우물물은 여물, 그리고 민물이 뭘까요? 민물이요? 민물고기. 그렇죠.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이 민물입니다. 또 센 물은 칼슘,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물. 그리고 헛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물. 이런 식으로 맛으로 물을 구분했습니다. 네. 근데 같은 물이라고 해도 산꼭대기에서 나는 물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약수물 길러 많이 다녔잖아요. 어른들이. 특히 저희 아빠도 많이 길러다 주셨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뭐니 해도 물질
중에는 이 웃음을 주는 물, 현병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요즘에서 한번 기분 좋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훈훈하네. 그러니까 예. 소금으로 이렇게 잘하고 양치 네. 잘하고 물 많이 드십시오. 입냄새가 난다. 진심은 여기서 묻어나는 것 같은데. 야, 정말 근데 대단하네요, 우리 선조들이. 예, 이게 한마디로 물, 워터 소믈리에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이 동호회 보감에 봐도 물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걸 보면 우리 마트에서 파는 물보다 더 다양하게 이렇게 뭐 종류가 있던데 옛날 선조들이 더 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렇게 소중했던 물을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편리하게 사용을 못했던 거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 가지러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힘들게 물을 또 사용하니까 더 힘들지 않았을까. 대신에 살은 좀 빠졌을 것 같네요. 무거운 거 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일석이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요즘에 또 물이 뭐 좋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새로운 중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 중독이라고. 예, 인간 중독 영화가 어느 정도 히트를 치면서 물 중독이 나왔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저도 예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맥주 마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물 마시기 대회도 생뚱맞은데.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게 신장이요. 1분에 물을 16ml를 소화시키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으로 물이 침투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뭐 판도사는 항상 과하면 좋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삶과 죽음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런 판도사 같은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보면서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자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게시판에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렇죠. 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쓰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천천히 씹어 먹어라. 물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또 거죠. 송백한 씨가 항상 물은 씹어야 제맛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생수보다는 소금을 탄 물이나 보리차 있죠. 네네. 이런 것을 한두 시간에 한 잔 분량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 또 물을 마신다고 해서 살이 찌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요? 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정한 거지, 나는 물 마셔서 살쪘어. 이런 경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면요. 신진대사와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노폐물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요. 제가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열심히 뛰어요.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제는 지방이 탈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네네. 찬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지방이 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쌓여 있다고 하네요. 또 이제 물 먹다 체하면 약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 먹다 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마실 때 사실은 학교에서도 찬 우유나 물 마실 때 씹으면서 먹으라고 지도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게 뭐냐면 과도하게 한꺼번에 먹으면 식도에 물이 내려가지 않고 고여 있어서 큰 통증을 주거나 네. 체하거나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근데 옛날에 선비들이 물을 마실 때 나뭇잎을 띄어서 먹었잖아요. 그게 다 천천히 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물을 씹어 먹는다는 말은 잘 와닿진 않았거든요. 네네. 저는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해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나 이렇게 보면 4일 동안 물 길러 가시잖아요. 네. 또 4일 동안 물 길어 오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행복하구나. 수도꼭지 틀면 콸콸 나오고 아리수 마실 수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에 그러니까 살고 아리수 있구나. 홍보대사십니까? 아니 모르시더라고요. 수돗물 그래요? 마실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물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의 의사 선생님보단 더 감사한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더 감사하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쨌든 물한테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다는 거죠. 물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음악을 우리 저기 감독님 좀 잔잔한 거로 좀 깔아주세요. 음악 감독님 잔잔한 거 깔아주. 따라라라 음악 나오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사랑하는 물아,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단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예, 좋습니다. 자, 뭐, 세상에 있는 어떤 물이 TV를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훈훈하고 흐뭇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가요,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제는요, 소량만 사용을 하시고요. 빨래는 이왕이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고요. 자, 비가 오는 날 빗물 받아서 세차를 하시고 제습기용 물은 재활용하기 등등. 자,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으로 물을 절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